주말에 애슐리는 반 친구가 여는 파티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애슐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슐리는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최근에 멋진 1층짜리 시골집으로 이사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기꺼이 승낙하셨어요. 하지만 그저 집에서 나가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어요. 사실 애슐리는 파티에 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애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부모님 댁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어요. 애슐리는 대부분 2층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애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애슐리가 한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기 위해 부모님께 전화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슐리는 2층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은 단층집에 살았어요. 거짓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이클은 형의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싶어해요. 형은 보통 게임하는 걸 허락합니다. 마이클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만요. 오늘의 힌트는 이렇습니다. 에바는 0, 케이트는 200, 베스는 500, 올리비아는 0, 에이버리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이름의 각 자음마다 200을 더합니다. 그리고 각 모음마다 100을 뺍니다. 에바의 경우 자음이 하나이므로 200을 더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모음이 각각 100을 빼앗아가죠. 따라서 결과는 0이 됩니다. 케이트는 자음이 2개이므로 400이 됩니다. 그리고 모음이 2개이므로 200을 빼면 200이 남아요.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이 논리에 따르면 에이버리는 자음이 2개 있으므로 400이지만 모음이 3개이므로 300을 빼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는 100이 됩니다. 에스메는 또 한 번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루 종일 숲을 헤매다가 마침내 해질녘에 마녀가 살고 있는 으스스한 집을 발견했어요. 에스메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녀의 집에 들어가서 마녀의 고양이를 쓰다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녀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널 보내주겠어. 자, 여기 사과가 2개 있어. 우리 3명, 나, 너, 그리고 고양이가 같은 양의 사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사과들을 잘라야 해. 하지만 내 마법의 칼은 딱 한 번만 자를 수 있어. 에스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과를 함께 놓고 대각선으로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4조각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은 2개의 작은 조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과 조각과 같은 크기가 될 거예요. 늙은 왕은 왕위기의 승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후계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왕국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을 궁전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왕은 각각의 젊은이에게 알을 하나씩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알을 가장 잘 돌보고 아름다운 새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왕이나 여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년 후에 젊은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멋진 새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직 한 소녀, 스칼렛만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칼렛은 새를 키울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왕은 그녀가 다음 여왕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나요? 왕은 모두에게 진짜 알 대신 돌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새를 기를 수 없다는 거죠. 스칼렛을 제외하고 모두 속임수를 썼어요. 그리고 왕은 스칼렛이 훌륭하고 공정한 지도자가 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리아나는 용돈을 벌기 위해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첫날이 끝나갈 무렵 컬렉션의 책 한 권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가 산 기록이 없어서 도둑 맞은 게 틀림없었어요. 아리아나는 정직한 소녀였어요. 그녀는 매니저에게 가서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그냥 웃으면서 사라진 게 없다고 했어요. 책장을 한 번 더 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그 컬렉션에는 8권의 책이 있습니다. 9번째 책은 사실 6번째 책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세워져 있고 잘못된 곳에 놓여 있어요. 밀러 부인에게는 4딸이 있습니다. 애비, 베스, 찰리, 그리고 데니. 일란성 4쌍둥이에요. 한 번은 밀러 부인이 선생님에게 첫 수업이 끝난 후에 애비를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10대들을 구별할 수 없었고 소녀들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찰리는 중간쯤에 있어요. 데니는 베스의 왼쪽, 애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애비는 데니 옆에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소녀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누가 애비인지 알아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찰리가 중간쯤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데니는 양쪽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데니도 가운데 어딘가에 있어요. 찰리가 2번째라면 데니가 3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니가 베스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베스는 4번째, 애비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비와 데니는 서로 옆에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찰리와 데니를 바꾸면 데니가 애비의 바로 옆에 있지만 여전히 베스의 왼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순서는 애비, 데니, 찰리, 그리고 베스예요. 애비는 첫 번째 소녀입니다. 존스 부인의 친구가 방금 파티에서 아들 중 한 명을 봤다고 전화했어요. 하지만 어느 아들이었었는지는 확실히 몰랐어요. 존스 부인은 아들들이 파티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누가 파티에 갔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새 아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존은 피아노 레슨을 위해 연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다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에단이에요. 옷깃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한 회사가 새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사람을 원치 않았어요. 벤과 로비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2사람 모두 아이가 없고 아버지가 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롭은 완벽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벤을 고용했습니다. 비록 벤은 롭만큼 뛰어나진 않았지만요. 왜죠? 인터뷰 전에 벤은 10대 딸을 발레 수업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 후 실수로 딸의 분홍색 발레 배낭을 가져왔어요. 고용 담당자는 그것을 눈치챘고 벤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6월에 모든 학생들은 마지막 수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보고 그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학생이고 교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자일 거예요. 6월이어서 다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스웨터와 높은 부츠를 신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조지와 카터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카터예요. 보세요. 그는 실수로 오일 대신 샐러드 드레싱으로 쥐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샐러드는 먹지 않는 게 좋겠어요. 리암과 오웬은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텐트 근처에 곰이 나타났어요. 리암은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오웬은 얼어붙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했을까요? 리암이에요. 곰은 리암을 뒤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곰이 분명히 더 빠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침착하세요. 눈을 맞추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서세요. 미셸과 엠마가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폭풍이 몰려왔어요. 미셸은 해변 한가운데에 있는 차에 숨었습니다. 엠마는 해안에서 계속 헤엄쳐 나갔습니다. 누가 똑똑하지 않나요?
엠마예요. 즉시 물에서 나와 미셸과 함께 차에 타야 해요. 뇌우 때 물에 닿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친구, 톰과 제임스는 방과 후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그들은 좋은 장소를 발견했고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했을까요? 톰입니다. 바닥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어요. 그가 뛰어내리려는 절벽 아래에 바위가 있어요. 이런. 카밀라와 레이첼은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여성 모두 10대 아이들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카밀라는 아들의 전화를 보게 됐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레이첼은 딸의 일기를 찾아 열었습니다. 누가 공경에 처했을까요? 두 엄마 모두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것을 엿보는데 서툴러요. 하지만 카밀라는 곧 들킬 거예요. 아들이 막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엘리자베스와 맥켄지는 둘 다 직장에 늦었어요. 그들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고 있어요. 누가 똑똑하지 않은가요? 엘리자베스예요. 그녀의 차에는 잡동사니가 잔뜩 놓여 있어요. 사고가 나면 물건을 맞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와 데이빗은 멋지게 차려입고 무도회에 왔어요. 하지만 둘 중 한 명은 춤을 추기 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마이크의 신발을 보세요. 매우 더러워요.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 무도회장에 걸어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가 좋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장담해요. 메간과 제니퍼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들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더 가난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메간이에요. 핸드백을 보세요. 구찌처럼 보이지만 로고가 틀렸어요. 싸구려 모조품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메간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죠. 어쩌면 그게 더 똑똑한 걸지도 몰라요. 두 가족이 휴가를 갑니다. 가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느 가족이 더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을 보면 정기적으로 여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가족은 스티커보다는 냉장고 자석 모으기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죠.